만해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제25회 만해대상의 평화대상 수상자로 음악을 통한 국제분쟁 해결에 앞장선 세계적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이 선정됐습니다. 불교 사회복지의 선구자로 꼽히는 보각 스님은 김하종 신부와 함께 실천대상을 받고 문예대상은 소설가 오정희 씨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이 공동 수상합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전남 장성 백양사를 찾아 문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유물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는 10월 첫 발을 떼는 상월선언 삼보사찰 순례에 지난해 자비순례 동참자보다 배 이상 많은 이들이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 강도 높은 방역 청규에 백신 접종이 더해지고 삼보사찰 외에도 여러 사찰들을 들를 계획이어서 지자체와 각종 신행단체들의 참가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군에서 불교 봉사단이 처음으로 창립됐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육바라밀 실천과 봉사하는 삶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널리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태고종의 지방교구 종무원장에 처음으로 비구니 스님이 당선돼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강화와 사회적 역할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만해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제25회 만해대상의 평화대상 수상자로 음악을 통한 국제분쟁 해결에 앞장선 세계적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이 선정됐습니다. 불교 사회복지의 선구자로 꼽히는 보각 스님은 김하종 신부와 함께 실천대상을 받게 됐으며 문예대상은 소설가 오정희 씨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이 공동 수상합니다. 첫 소식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25번째를 맞는 만해 축전의 주제는 희망과 극복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자는 축전의 취지에 걸맞게 만해대상의 주인공 5명이 가려졌습니다. 먼저 평화대상은 세계적인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다니엘 바렌보임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화합과 공존을 세상에 알린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중동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그 상반기에 또 이 중동에서 큰 어떤 보면 분쟁이 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높이 사서 이 다니엘 이제 바렌보임을 이 평화 대상으로 이제 사실 선정을 했고요. 실천 대상은 불교계 사회복지 사업의 선구자로 꼽히는 보각 스님과 김하종 신부가 함께 받습니다. 모든 생명은 차별 없이 소중하고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만해 스님의 가르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우리 실천 대상을 보각 스님과 그 김하종 신부를 이렇게 선정한 것도 이 만해 대상이 표방했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차별성을 극복한다라는 이런 어떤 취지를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는데 매우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아마 그 선정 결과이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각 스님은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36년간 배출한 제자가 1000명에 이를 정도로 후학양성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승가원과 영꽃마을 등에서 소임을 맡아 불교 복지계에 큰 발자취를 남겼는데 이번에 받은 상금도 승려복지 개선에 선뜻 내놓기로 했습니다. 공동수상에서 5천만 원 받는 것은 불교 요양병원 짓는데 주기로 이미 약속을 했고요.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보여준 스님은 인재불사를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제일 먼저 불교계 사회복지 배우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답설가에서 눈 내린 벌판을 어지러이 뛰지 마시오 그러듯이 내 제자들이 나를 모델 삼아서 살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하도록 해야겠죠. 문예대상은 인간의 내면을 수려한 문체로 그려낸 소설가 오정희 씨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공동 수상하게 됐습니다. 만해대상 시상식은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일대에서 펼쳐지는 만해 축전 기간 중인 다음 달 12일에 하늘 내린 센터에서 열립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전남 장성 백양사를 찾아 문화재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김 청장은 관계자에게 문화재 현황을 보고받고 올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장성 백양사 아미타열의 설법도와 복장 유물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어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과 차담회를 갖고 문화재 보존관리와 방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인 극락보전 아미타 회상도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4월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승격됐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계종이 불자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포교원장 범해스님, 체육인 전법단 단장 퇴휴스님은 불자 선수들을 위한 선물로 조계종이 올해 2월 발간한 종단본 불교성전 150권과 염주 150개, 김종민 대한킥복싱협회 회장이 후원한 홍삼 세트 85개 등을 전달했습니다. 체육인 전법단장 퇴효스님은 그동안 노력이 아쉬움으로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며 불자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체육인 전법단 지도법사 스님은 올림픽이 끝나는 날까지 선수들을 위한 응원과 기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첫 발을 떼는 상월선언 삼보사찰 순례에 지난해 자비순례 동참자보다 배 이상 많은 이들이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 무건 등 강도 높은 방역 정규에 백신 접종이 더해지고 삼보사찰 외에도 여러 사찰들을 들를 계획이어서 벌써부터 지자체와 각종 신행단체들의 참가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대구 동화사에서 강남 봉은사까지 500여 킬로미터를 걸으며 국난 극복을 염원했던 자비순례. 지난해 21일간의 순례 기간 동안 모두 9,8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부분 참가자들이 순례에 동참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무건 등 강도 높은 청규로 이 같은 대규모 동참이 가능했는데 10월 삼보사찰 순례에는 여기에 백신 접종이 더해졌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배 이상의 참가자들이 동참할 것으로 지원단은 예상했습니다. 작년에 9,8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와 부분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이상으로 아마 참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각종 지자체 및 진행단체로부터 지난해 자비순례와 달리 올해는 5개 광역시와 11개 시군, 7개 사찰을 들릴 계획인 만큼 동참자 증가는 예정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제가 순례자의 80%가 올해 다시 참가하는 등 순례의 만족도와 입소문도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자들도 7, 80% 다시 신청을 하신 걸 보면 작년에 우리가 걸었던 것은 절대 고생의 길이 아니라 진짜 의미가 있고 큰 뜻을 함께 할 수 있고 백신 접종이 속도를 높이면서 참가자는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필수 사항이 10월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신발도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춤형 비슷한 것들을 준비해야만이 이번 19일 일정을 좀 원만하게 좀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꼭 코로나 접종을 꼭 반드시 해야만이. 총도감 호산 스님은 지난해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후원을 해주었다며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하며 10월 순례에 각오를 다졌습니다. 도감을 비롯한 지기획 스님 그리고 우리 지원팀 또 순례팀 모든 분들이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번 기자간담회 때 이렇게 그분들께 그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꼭 이렇게 전하고 싶고요. 이번 순례에도 또 많은 또 관심을 함께 해주시기를.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내 승영사찰인 국청사 예터에서 조선시대 목부제가 출토됐습니다. 경기도는 국청사 누각 월영루 축대 아래에서 장여와 임방, 화반 등 건축부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사찰은 승군이 산성에 주둔하면서 세운 사찰로 일반 사찰 공간을 비롯해 무기고와 화약고 같은 군사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스님과 장규원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연구교수가 제36회 불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부인 홍나희 여사가 이끄는 여성재가단체 불의회가 매년 불교 발전에 기여한 불교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불의상은 올해 실천 분야 불의상 수상자로 금강스님과 연구 분야의 장규원 연구교수를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2천만 원의 연구비가 각각 수여됩니다. 불의상 실천 분야 수상자인 금강스님은 2001년부터 20년간 해남 미황사 주지를 지내며 자연과 화합하고 한국의 전통을 이어가는 불사를 통해 가람을 일신했고 창의적 콘텐츠 개발로 미황사를 한국의 대표적인 템플스테이 사찰로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남 남해군에서 불교 봉사단이 처음으로 창립됐습니다. 창립법회에서 봉사단원들은 육바라밀 실천과 봉사하는 삶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널리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53명의 남해군 불교봉사단 단원들이 빠짐없이 화면으로 소개됐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나선 불자들입니다. 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 봉사단 창립이 본격 논의됐고 하방사 선문스님의 지도하에 조직 체계를 갖췄습니다. 육바라밀을 제일 어뜸이 보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실천하는 것은 보시하는 것을 배워서 그것을 또 익혀 나가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불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남해군 불교봉사단은 첫 사업으로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세탁차 가는 날을 추진합니다. 또한 차 봉사와 알뜰 나눔 장터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교 신행단체로서 불자 신도점 감기 운동을 펼치고 경전 공부도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단원들과 함께 많이 배우고 실천하는 불교 봉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군에서는 처음 만들어지는 불교 봉사단인 만큼 지역사회의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불교 봉사단의 창립은 매우 고무적이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깨달음을 실천하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남해가 밝아지고 또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분 한 분께 정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시를 통한 행복 실천 등 불교의 특성을 살린 남해군 불교봉사단의 앞으로의 보살행이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인홍입니다. 태고종의 지방교구 종무원장에 처음으로 비구니 스님이 당선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이 경기 동부 종무원장을 맡게 돼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강화와 사회적 역할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이 경기 동부 8개 시군을 총괄하는 태고종 경기 동부 교구 종무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태고종 경기 동부 종무원은 지난달 30일 남양주 관음사에서 총회를 열고 제11대 종무원장에 현중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태고종의 지방교구 종무원장에 비구니 스님이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고종의 30개 교구 종무원 가운데 경기 동부 종무원은 남양주와 양평, 하남, 이천 등 경기 동부 지역의 90여 개 사찰을 관장하며 종단의 수도권 포교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중 스님은 경기 동부 지역 사찰들의 포교와 전법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현중 스님은 첫 비구니 종무원장으로서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과 활동을 더욱 다양화해 비구니 위상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30개 교구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이 좀 이제는 애종심을 가지고 나도 하면 되겠구나. 마음속에 있는 애종심을 마음속에만 꼭 잡고 펼치질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현중 스님은 지난 2018년 태고종의 제6대 전국 비구니 회장으로 취임해 흩어진 비구니회의 조직과 역량을 결집하고 대내외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또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를 맡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을 실천하는 녹색 불교운동에 나서는 등 대외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현중 스님은 한국불교신문과 주간불교신문 기자를 지내는 등 불교계 최초의 비구니 언론인이자 사진작가로 활동해왔고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차지하는 등 화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꾸 밀려가지 말고 코로나는 코로나고 내 주인공을 한번 이렇게 한번 끌어내서 나를 한번 이렇게 자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더 발전적인 불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태고종 중앙종회가 비구니의 최상위 법계를 종덕에서 정사와 대정사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새 교구 종무원장 현중 스님이 비구니 위상 제고와 종단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논산에 있는 천태종 종립금강대 교학지원처장이 대형 대학에 맞춰진 정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로 인해 금강대가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겪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정상교 교학지원처장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학 기본 역량 진단으로 인해 2천여억을 교육에 환원하고도 부실대학 이름표를 달게 된 지방 소재 한 작은 대학의 안타까운 이야기라며 청원에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4년 전액 무상교육을 위해 개교 이래 매년 70억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숭고한 철학을 가진 대학이 평가라는 구조적 모순으로 망가져가는 현실에 눈을 감는 게 더욱 비겁하지 않을까 해 글을 쓰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교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70여억의 재단 전입금을 지원받아 정부 지원 없이 운영해왔지만 현재 평가 기준으로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판정받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 과학연구소가 경북 경주시 간포읍에서 착공됐습니다. 이 연구소는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 개발,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기술 개발,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원전 해체 기술 고도화 등을 담당합니다. 서울시는 시내 취약 노인 3만 3천여 명에게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안부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취약 가구에 설치한 사물 인터넷 기기를 통해 내부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파악되는 가구의 구성원 안전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해선 서울역과 남대문 인근에 야외 쉼터와 실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노숙인 밀집 지역에는 응급 구호반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됐을 때 노동자가 작업 중지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요 건설사를 비롯해 전국 산업 현장에 배포한 열사병 예방 수칙에 따르면 건설 현장 등 각종 산업 현장에서 사업자는 노동자에게 충분한 물과 휴식, 그늘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포교원장 범해 스님, 체육인 전법단 단장 퇴유 스님이 불자 선수들을 위한 선물을 전하고 격려의 응원을 보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국민들에게 항상 희망을 줬는데요.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 멋진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주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7월 22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